화장실에 가서 이제 변을 봤는데 이제 혈변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솔직히 좀 겁났어요. 뭐 큰 병 아닌가 좀 생각도 했고 저는 대장암도 생각은 했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복통이 많이 왔죠. 하루 종일 배가 아프고 때로는 이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파가지고 119 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 최대 면역 기관은 장입니다. 장 내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싸우며 균형을 이루는데 이곳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장 질환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종양성 질환이라고 하고 하나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종양성 질환은 대장 용종 아니면 대장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양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염증성 질환은 염증성 장질환, 예를 들면 장염, 터열성 장염 아니면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러한 그 대장 질환은 식생활이 서구화된 이후부터 급격히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대장 질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대장 내시경이 보편화되면서 하다 보니까 더 질환이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정도는 대장 내시경을 같이 해봐라 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질환이 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대부분 평생 치료해야 하는 난치성 질환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환자 수가 5년 동안 약 32%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한창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2040 세대에게 가장 많이 발병했다는 건데요. 지속되는 복통과 혈변, 염증성 장질환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희소 질환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 의학 박사이자 소화기 내과 전문의 전승민 원장. 염증성 장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최훈식 씨는 30대 초반에 염증성 장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배에 복통이 좀 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변을 좀 많이 오래 못 봐가지고 아픈 줄 알았는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변을 봤는데 이제 혈변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환자분은 내원하시기 전에 한 1개월가량의 그 하복부 통증과 간헐적인 설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방문을 했었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다고 해서 약물 치료를 하였지만 조금 나은 것 같더니 다시 시작되고, 본원에 내원하기 전에는 한 3, 4일간 혈액이 묻어나온다고 해서 아마 치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항문 검사, 항문 주변 검사부터 해보자, 정말 치질인가 해서 직장 내시경을 시행하셨고, 거기서 궤양성 대장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환자입니다. 많이 깜짝 놀랐죠. 예. 원래 항문 쪽에서 찢어지는 피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휴지에만 나오는데 이제 봤을 때 이제 변기 안에 이제 너무 빨갛게 붉게 있으니까는 엄청 놀랐었어요. 아, 진짜 놀라셨겠네요. 이미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생각하고 약까지 먹고 있었던 상황. 복통은 사라져서 다시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했는데요. 아내가 계속 검사를 권해서 결국 전승민 원장에게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제 방지턱을 넘어갈 때나 그럴 때나 좀 많이 좀 배가 아파서 조금 고통스러웠죠. 이제 와이프도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됐는지 이제 한번 빨리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라고 했었어요. 자, 보실까요? 이 물음표 모양에서 둥근 부위가 결장이고 아래 직선 부위가 직장인데요.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이 직장의 점막에 염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일종의 면역 질환입니다.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 대장의 점막에 궤양과 그리고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주로 이 항문에서 직장을 거쳐 대장까지 이렇게 뻗쳐 나가게 되는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혈변이 있고 대부분 혈변을 동반하게 됩니다.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통해 진단하시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임의로 약물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내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염증이나 용종, 종양 등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치료를 시행하고 현재 경과는 어떨까요? 네,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지난번에 항문에서 직장 그리고 S상 결장까지 염증이 심했는데 지금 보니까 염증이 거의 없어지고 좋아지셨네요. 직장에는 약간 남아있긴 한데 염증은 많이 좋아져서 좋네요. 다행입니다. 이 점막의 염증이 가라앉고 매끈해졌는데요. 치료는 면역 억제제와 항염증제를 사용했는데 경과가 좋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난번에 그 내시경한 사진이 이거라면 요번에 한 내시경 사진인데 거의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도 문제는 궤양성 대장염은 이게 거의 만성 질환이에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질환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환자분이 다행인 것은 궤양성 대장염의 정도가 항문 주변에 집중돼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먹던 약은 드시지 마시고 이제 정장제하고 그다음에 항문에 넣는 알약을 하나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한 2, 3년 있다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궤양성 대장염의 범위가 직장과 그리고 S상 결장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먹는 스테로이드와 소염제를 같이 치료했고 그 직장에 그 국한된 궤양성 대장염인 경우는 먹는 약도 중요하지만 이게 관장, 즉 직장 내로 이렇게 항문을 통해서 넣는 약도 중요해서 그 약도 같이 드렸거든요. 따라서 약제를 끊으면 안 되고 약제 용량을 좀 낮춘다든지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좋아지면은 중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끊고 앞으로는 이제 관장제, 항문을 통해서 넣는 알약으로만 치료를 지속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놓이고 몸을 좀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앉아 있었다 보니까 오늘 운동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야식 먹는 일이 잦아졌다는 김다정 씨. 최근 배 안쪽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한 복통이 있었습니다. 원래 장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저녁 먹은 후에 갑자기 배가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혈변이 나와가지고 근데 새벽 내내 조금 혈변을 한 서너 번?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아침 되자마자 병원으로 왔어요. 솔직히 좀 겁났어요. 큰 병 아닌가 좀 생각도 했고 저는 대장암도 생각은 했었어요. 네,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리니까 요즘은 혹시나. 검사 결과 S자 결장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허혈성 장염이었습니다. 이 대장의 혈액 공급이 감소해서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죠. 네, 이게 김다정 씨 그 작년에 처음에 오셨을 때 혈변 보고 복통했을 때 사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심각하죠. 궤양성 대장염이나 다른 혈변을 동반할 수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치질이 동반된 경우도 가끔 복통과 함께 혈변이 동반되기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들어가 보니까 전형적인 허혈성 장염이었고 허혈성 장염이 일어날 만한 기저질환인 당뇨나 고혈압이 없었기 때문에 금식을 시키고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면서 대증적 요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지금까지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대장이 쉴 수 있도록 금식하고 수액을 공급해 혈액순환을 개선했는데요. 다행히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죠? 허혈성 장염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혹시 류머티즘 질환이나 혈관 장애가 있진 않은지 검사를 시행했는데 다행히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저한테 더 오셨었잖아요. 혹시 이제 배 아프다고. 그래서 오셔서 한 번 더 보셨을 때 이거는 이제 허혈성 장염은 아니었고 요거는 이제 대장염이 좀 지나갔던 흔적이었는데 지금 손발이 좀 이렇게 차갑고 좀 아프시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이제 말초혈관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도 이제 말초혈관 장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장애가. 다행히 류마티스 피 검사는 정상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경동맥을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동맥 초음파를 보시면 이게 이제 내려가는 큰 혈관이에요. 이게 일종의 그 말초혈관도 대변해 줄 수 있는. 다행히 혈관에 노폐물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 괜찮았어요. 혈류도 괜찮았고. 그래서 환자분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지난번 검사도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 또 약간 간 수치가 조금 증가되는데 아마 그건 지방간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요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허혈성 장염이 한번 왔었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진통 소염제나 이런 것들의 섭취를 좀 줄이고 그러면서 보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허혈성 장염은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재발하는 경우는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드뭅니다. 지금은 더 이상의 복통이나 그 설사 그리고 혈변 없이 잘 지내고 계신 환자분입니다.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식사는 열심히 챙겼지만 정작 본인 식사는 잘 챙기지 못했다는 김다정 씨. 이제 야식은 끊고 식사도 거르지 않고 시간에 맞춰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식단을 좀 하고 있어요.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집에서 밥도 좀 해 먹는 편이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 아팠던 게 너무 아팠어가지고 두 번 다시 그 고통을 또 느끼고 싶진 않고요. 근데 또 그러려면 이제 제가 건강 관리 잘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려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차례 계실염 진단을 받은 황태호 씨. 이 계실은 대장이 약해진 장벽이 드러나 꽈리 모양의 주머니가 생기는 건데요. 이곳에 대변이나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걸 계실염이라고 합니다. 소화가 좀 안 됐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압통. 간헐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계속 누르는 그 통증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맹장염은 아니고 비슷한 걸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 정도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파가지고 허리를 펴지를 못했어요. 환자가 갑자기 복통이 있다고 오셨는데요. 복통의 양상이 우측에 국한돼서 매우 찌르듯이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그 우측 하복부가 아프면 무엇보다 충수돌기염,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맹장염을 감별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CT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맹장염은 아니었고 기존에 있던 계실에 염증이 생긴 계실염이었습니다. 바로 입원을 시켜서 금식을 시키고 항생제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상행결장에 계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계실에 염증이 심했던 건데요. 치료 후 다행히 염증은 가라앉았습니다. 한 일주일간 치료를 하시고 좋아지셨어요. 퇴원을 토요일 날 하셨는데 일요일 날 새벽에 병원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혈변이 나온다. 혈변만 20번 봤거든요. 혈변이라기보다는 핏물만 계속 쏟아냈어요. 그러다 탈진 상황에서 일요일인데 병원 찾아왔거든요. 그 원장님께서 그 직원분들 긴급 소집해가지고 응급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응급 내시경을 시행을 했고 처음에는 계실이 천공이 되었다든지 다른 질환이지 않을까, 계실과 관련된 질환이지 않을까 하고 내시경을 봤는데 다행히 계실 천공은 아니었고
항생제를 한 일주일 사용하다 보니까 그 항생제 때문에 생긴 위막성 직장염이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서 혈변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환자를 입원시키고 금식을 시킨 상태에서 항생제를 끊고 위막성 대장염에 준하는 치료를 하여서 완치된 환자입니다. S자 결장에 위막성 직장염이 생겼는데요.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대장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 중 유익균이 먼저 죽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개실염 치료를 위해 복용한 항생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위막성 직장염을 일으키는 균을 겨냥한 항생제를 사용해 다시 치료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일단 CT상에서 개실염도 거의 다 나았고요. 그 다음에 위막성 대장염은 직장경을 보니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다행히 이 두 가지 질환 모두 안정적으로 치료된 것 같습니다. 개실염은 재발 확률이 높아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기름진 음식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용료 섭취를 제한하고 몸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에 30분 내로 누웠거든요. 요즘은 1시간 반 이내로는 절대 안 눕고, 그리고 육고기는 가끔 먹고 생물은 절대 안 먹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도 이렇게 헛되이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은 내가 걸을 수 있을 적에 지키는 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20대에) 크론병 진단을 받은 박현식 씨. 크론병 생소하시죠?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소화관에 생기는 만성 염증 질환이 크론병입니다. 대심동에 있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학원 수업하면서 오른쪽 아랫배가 정기적으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설사가 2~3개월 정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길래 처음에는 이제 동네 약국에서 약지원 먹고 지사제 먹다가 그래도 잘 안 돼서 내시경을 받으러 갔고요.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크론병이라는 확진을 얻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표면 점막을 주로 염증이 생겼다면 크론병은 대장의 전층의 염증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대장으로 올라가면서 발병한다면 크론병은 입에서 위, 십이지장, 그리고 소장, 대장 전체에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오해하여서 약물 치료만 한다든지 아니면 혈변이 있다 그러면은 치질이겠지 하고 간과하여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대장의 협착 때문에 수술을 한다든지 천공이 발생하여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크론병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평생 치료를 해야 되고 크론병 환자들의 약 반수에서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수술을 경험한다라는 보고가 될 정도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특별히 삶에 뭐 아프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크론병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계속해서 복통이 많이 왔죠. 하루 종일 배가 아프고 때로는 이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파가지고 119 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네, 이 반복되는 염증으로 고통이 너무 심했는데요. 대표적 증상은 복통과 설사,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염 등의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서 병의 진단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박현식 씨는 반복되는 통증을 겪으면서 평생 완치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다는데요. 진단받기 전과 후로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제 병 때문에 불편해지고 이제 고통은 일상이 됐고 또 병원을 자주 가야 했고 정기적으로 계속 검진받고 약을 맞아야 주사도 맞고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크론병의 진단을 받으셨고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다가 3년 전에 결국 대장 전절제술을 시행하신 환자입니다. 대장 전절제술을 했다는 얘기는 회장, 즉 소장의 말단부와 그리고 직장의 끝에를 연결해서
문합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문합이 3년 정도 되니까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 가스가 차고 복통이 생기고 변을 보기가 힘들어지면서 이 문합 부위를 넓혀야 되는 풍선 확장술, 즉 풍선을 넣어서 확장시키는 내시경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한 환자입니다.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풍선을 협착 부위에 위치시키고 풍선을 부풀려 협착 부위를 확장하는 치료법인데요. 다행히 시술은 아주 잘 마쳤습니다. 환자가 협착 전에는 협착 부위의 그 직경이 한 6m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시에는 한 20mm 이상이었는데 6mm까지 협착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가 15mm 직경을 가진 풍선 확장술을 이용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가스가 잘 배출되고 현재는 대변도 잘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편감이 있다고 얘기는 하시거든요. 저희가 한 6개월 있다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협착이 생기는지를 좀 보고 이 풍선 확장술을 여러 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크론병은 20, 30대를 주축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나이의 발병에 평생을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건데요. 박현식 씨는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힘들어하기보단 크론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크론병 걸리기 전하고 후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 병을 내가 반드시 나아야 되겠다 보다는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잘 달래가지고 내 생활을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쪽으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어린 환자들도 많고 이게 이제 식생활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걸린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게 이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 하지만 이것도 장쪽이라서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상황에 좀 노출될 만한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면 되도록이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이 병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내고 또 이 병일지라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때론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염증성 장질환은 진단기술과 치료법의 발전으로 일종의 만성질환이 됐습니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힘든 여정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때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내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튼튼한 장을 응원합니다. 네, 이 만성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들의 시기를 놓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한 장염이나 치질이겠지 생각하고 오셨는데 천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유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더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수술까지 이루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러한 만성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치료 약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효과적인 약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서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크론병 환자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 중에 젊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평생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생각하고 혹시 내가 결혼해서 임신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들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와 함께 상의하면서 최근의 의학 치료법으로는 충분히 유지되고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 치료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